네, 반갑습니다. 찍다TV의 인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찍다 멤버들이 평소에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어떻게 구성해서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부터 해서 저희 멤버들 한 분 한 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로 행사나 축제 그리고 기업체 등을 촬영하고 있고요. 줌렌즈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1535, 2470, 70200 이렇게 기본적인 줌렌즈들과 함께 새로 나온 1020 초광각 렌즈 그리고 24240인 조리개는 조금 어둡고 가변 조리개지만 전 영역을 한 번에 커버할 수 있는 렌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촬영하거나 광량이 충분할 때는 24240과 1020 이렇게 두 개를 조합하면 조리개에 제약이 있는 대신에 빠른 시간 내에 아주 넓은 줌 영역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디 같은 경우에는 R5와 R3 두 대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투바디를 사용해야 될 때는 이 두 대를 같이 사용하고 원바디를 사용할 때는 상황에 따라 바디를 선택하는데요. 프레스 촬영이나 행사 같은 빠른 현장 대응이 필요할 때는 R3를 주로 사용하고요. 인테리어나 음식, 브로셔 같은 큰 이미지 파일이나 출력이 필요할 때, 프린트가 필요할 때는 R5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외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액세서리들은요. 저는 촬영을 할 때는 백팩이나 캐리어나 이런 걸 사용하진 않고요. 현장에서 촬영에 들어갔을 때는 뉴스웨어의 조끼, 크로스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크로스로 하는 3개의 파우치가 들어있는 거고요. 요거는 조끼처럼 입을 수 있는 4개의 파우치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다른 부분이 여기 찍찍이가 추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덧댄 부분이라서 이 제품을 사셔도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뉴스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빠르게 렌즈를 교환할 수 있고 다른 데 이동할 때도 좀 더 민첩하게 현장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바디를 사용할 때는 많이들 사용하시는 픽 디자인 스트랩을 사용하고 있고요. 픽 디자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스트랩의 길이를 빠르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과 탈부착이 용이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투바디를 사용할 때는 가죽으로 된 스트랩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도 조끼처럼 입어서 양쪽에 바디를 한 개씩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투바디를 사용할 때 쓰는 스트랩입니다. 혹시나를 대비해서 이중 안정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중을 받는 요 고리가 부서지거나 파손이 났을 때 요 위에 있는 추가 고리로 안전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스트랩이 부서진 게 아니라 요 후크가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보시면은 세로 그립에 원래 있어야 되는 스트랩 요 구멍이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 고리 덕분에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적당한 높이에서 안전하게 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리고 이동할 때 꼬이다 보면 약간 줄이 꼬이긴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항상 부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분은 바로 태엠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엠입니다. 태엠은 주로 스튜디오 프로필을 촬영하고 계시죠? 원래는 필드에서 촬영을 많이 하다가 5년 전부터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라면 좀 그런가? 흘러 가다 보니 네, 흘러 가다 보니 이제 필드보다는 이제 스튜디오 안에 들어와서 촬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스튜디오에서 사용하시는 카메라랑 렌즈 한번 설명해 주시죠. 프리랜서 작가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그죠? 미러리스 타입을 되게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력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사실 저도 R6 지금 마크2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들까요? 계속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R6 마크2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냥 R6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R6를 사용하고 있고 주로 사용하는 렌즈 같은 경우에는 70에 200 렌즈를 쓰는데 사실 컨버터를 끼워서 예전 EF 70에 200 3 타입을 쓰고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에서 아직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일을 멈추고 가져올 수는 없어서 대체품으로 70에 200mm 렌즈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 편해서 R6를 쓰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화면 화질이라든지 색감 피부 표현의 어떤 색감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아직도 캐논의 계열의 DSLR이 색감 표현을 하는데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리고 프린트 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색을 맞추기가 현재 나와 있는 미러리스보다는 확실히 DSLR이 뭔가 조금 더 최적화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컷 수가 많은 촬영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동이 많이 필요한 프로필 촬영 같은 경우에는 R 시리즈를 사용을 하지만
정적인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DX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DSLR 카메라를 훨씬 많이 사용을 하고 있네요. 화소 같은 경우에는 두 개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네요. 되게 비슷하네요. 되게 그러면 비슷한 2천만 화소. 이미지 사이즈보다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 색감이나 개조의 선호도 때문에 1DX를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고 애용하고 계신다는 말씀. 개조라는 말이 걸릴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개조는 최신 바디로 넘어올수록 확실히 개조는 더 좋아지는 거는 같거든요.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보시면 2470 같은 표준 줌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시고 70-200도 사용하고 하시는데 태엠은 망원 줌을 선호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2470 같은 렌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50mm 이하대의 화각은 조금 불필요한 화각입니다. 저희 스튜디오 공간을 대비해 봤을 때는 오히려 클로즈업이 필요할 때 사진 자체를 트리밍하는 것보다는 줌을 조금 더 들어가서 그 부분을 이미지 자체를 클로즈업 하는 게 훨씬 더 뭐 사진 열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덜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편이고요. 인원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2470 표준 줌 같은 경우에도 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 수가 많지 않은 작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70에 200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스튜디오에서 작업하실 때 한 번에 많은 조명도 사용하시고 다양한 쉐이핑 툴을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애착이 있거나 애용하시거나 즐겨 사용하시는 쉐이핑 툴이 있으실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각 소프트박스, 기본 사각 스퀘어 박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옵티컬 스누트를 최신 트렌드에 조금 맞춰가지고 한동안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저희 금피디님께서 들고 계신 게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옵티컬 스누트라고 해서 일반적인 스누트는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안에 광학적인 성능이 들어가면서 빛을 모아주는 줌 기능이라든지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모양이나 색을 낼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각 소프트박스죠. 그러면 태엠이 사용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계시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쉐이핑 툴을 선호하시는지 한번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각 소프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 빛을 컨트롤하기가 꽤나 쉬운 편입니다. 다른 뭐 쉐이핑 툴에 비해서 빛을 제가 제어하기가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툴이기도 하고요. 이전에는 사실 옥타를 쓰긴 했는데 옥타 같은 경우에는 뭐 꽤나 이게 빛을 제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요즘에는 다 사각 소프트박스로 다 바꿔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빛을 제어한다는 게 방향을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빛이 어디로 뻗어나가는지도 잘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자주 사용하는 편이고요.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밖으로 나오는 방식인데 대부분 요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요 방식을 뭐 구매를 하시는 게 처음 만약에 뭐 조명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 방식을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옵티컬 스누트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이거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어떤 부분에서 좋아하시는지. 옵티컬 스누트는 처음 이렇게 사진을 접했을 때 빛을 이 정도까지 모아주는 장치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렌즈 쉐이핑 툴이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금액대가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구매를 못했었는데 다행히 뭐 중국에서 접근하기 쉬운 가격에 이렇게 만들어주신 터라. 예전에는 특히 영상, 영화 쪽에서 그죠. 아주 큰 사이즈의 이런 옵티컬적인 것도 있었지만 실제 사진에서 사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좋지는 않았었죠. 그죠.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왜 극장이라든지 연극하는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쏘는 역할을 하던 조명이었는데 이걸 일반적인 스튜디오 안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다행히도 되게 좀 컴팩트하고 우리가 이제 접근하기도 쉬운 가격에 나온 터라 사용을 하게 되었었고요. 빛을 쉐이핑 툴이라는 자체가 빛을 컨트롤하는 어떤 느낌들이 있는데 기존의 쉐이핑 툴 가지고는 낼 수 없었던 뭐 광질이라든지, 광질이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광질이라든지 뭐 빛을 방향을 설정한다든지 뭐 색을 입힌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하는 툴이긴 합니다. 그 외에도 혹시 조명 사용하실 때 애용하시는 방법, 이런 도구가 아니더라도 뭐 노하우라든지. 노하우라기보다는 V플랫이라는 도구를 저는 사용을 너무 잘 하고 있거든요. V플랫 같은 경우에는 큰 반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즈 자체가 1.2m하고 2.4m짜리의 반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판 자체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2개 혹은 3개까지도 그 접착식 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붙여서 사용을 해서 간이 벽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반사판으로도 이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반사판
철판을 쓴다는 말인 건 반대로 말하면 그 빛을 반사가 아니라 차단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해서 그 V플랫을 제가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V플랫을 이용할 때는 어떤 다른 쉐이핑 툴을 쓰는 게 아니라 V플랫 자체가 빛을 컨트롤하게 되면서 조명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아무것도 씌우지 않은 요 원조명 자체의 조명을 이용해 가지고 그 빛을 이렇게 커팅하고 끊어서 사용한다고 하죠.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앞에 부착을 해서 특정한 효과를 낸다기보다는 기본에 있는 조명 자체를 어떤 도구로, V플래시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자기만의 스킬로 표현하는 방식이라 볼 수도 있겠네요. 쉽게 얘기해서 렌즈 앞에 필터를 하나 꼽으면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게 화질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조명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특성을 거의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좀 추구하고 선호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찍다 멤버는 오디입니다. 인사 한번 주시죠. 안녕하세요. 찍다TV 오디입니다.